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이번에 역대급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 남원시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역대급 폭우로 침수 피해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남원시. 전국 각지에서 나눔과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며 수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환주 남원시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남원시 이환주 시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이 어쨌든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지금 수해 복구 여념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가 사실은 굉장히 크게 났고 또 예. 복구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 않고 빠르게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선 그 임시로 해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선 빨리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고 네. 수도 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침수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그런 흐레 같은 거 진흙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벽이 좀 말라야 이제 또 뭐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선 이제 그분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네. 그 먼저 좀 위로의 말씀 예. 또 용기를 내시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제 피해 났을 때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사실은 그런 걸 처음 겪어보는 셈이에요.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은 마을 네. 전체가 물에 잠겨서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평소에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참혹하고 처참한 그런 피해입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내가 생활하는 공간, 내 집, 뭐 응접실 이렇게 마을 길 있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보이지 않는 공간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분뇨 처리라든지 식산 폐수 처리, 네. 쓰레기 예. 이런 것들이 물에 잠기니까 다 같이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혼합돼 섞여버리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또 빠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예. 잔재물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가지며 전자제품이며 싹 뭐 쓸모없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 뭐 집 내에 있는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쓰레기, 폐기물, 잔재물 처리할 거 이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톤수로 계산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만도 거의 3,500톤 정도 나왔는데 엄청나네요. 남원시 전체 쓰레기가 하루에 나오는 것이 네. 보통 50톤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나온 쓰레기가 그렇게 됐는데 그 쓰레기가 또 보통 쓰레기가 아니라 동물의 사체나 이런 것도 맞아요. 다 연계돼가지고 그 악취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우선 기본적으로 숨쉬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조치만 된 것이고 완전히 복구돼 가서 내가 그전에 살던 집처럼 집을 새로 만들어지고 또 거의 농가 지을 수 있을 만큼 하려고 하면 예. 글쎄 얼만큼 걸릴는지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뭐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저는 이번에 그 뉴스 영상 보면서 지붕 위에 그 소들이 예. 피해 있는 모습 보면서 참 눈물 나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도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예. 소가 막 불에 잠겨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 네. 허우적거리는 거. 또 끝나고 나니까 그 마을에 간 지붕 위에 장도가지가 올라가 있어요. 네. 장도가지. 이게 장도가지 떠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이제 걸쳐 있는 것인데 그 침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는 되게 이제 사람 이렇게 무릎 정도 침수되고 빠지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섬진강에 그 뚝이 터진 거잖아요. 뚝이 터졌는데 섬진강 뚝이 가장 물이 많이 올랐을 때 만수에서 터지니까 그 뚝에 물이 더 오다 보니까 보통 때 침수 피해가 아닌 지붕을 덮을 정도의 침수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된 거죠. 그 주민들이 그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면 80평생에 처음 이런 물난리 겪었다. 이거는 인재인 측면이 있다. 지금 뭐 자치단체장들도 한수원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비가 그 어르신들 내 평생 처음 봤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그 수문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때 500mm가 오고 또 그 시간당에 60mm가 넘었다고 하는 강우량은 수문학적으로도 거의 500년 빈도에 해당된다는 걸 거예요. 그러면 뭐 어르신들이 다 처음 봤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예. 더구나 이제 그 피해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섬진강 상류에 그 섬진강 댐이 있는데 그 댐이 방류량이 그때 맞춰서 평상시보다 6배나 많았습니다. 예. 보통 이제 방류할 때가 300톤 방류하는 게 일상적인데 그때는 1,800톤을 넘게 방류했기 때문에 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댐이 뚝이 터지기도 했지만은 예. 터진 뚝을 통해 가지고 물이 흘러나오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현장에 가 있었는데 그 뚝을 통해서 터진 뚝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유입량이 정말 무섭게 들어오더라고요. 물살도 그렇게 빠르고 네. 이거 또 그 와중에 또 유속이라고 하죠. 예, 엄청 엄청 빨랐습니다. 예. 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사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미처 좀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셨고 또 이제 그분들 평생 농사만 지으시니까 그 농장에 나가셔서 막 뭐 같은 거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몇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빠져나오지 네. 못하고 물은 순식간에 막 이렇게 불어오르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119 소방대도 경찰 또 공무원들 해가지고 이제 같이 구조에 성공해서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예. 불행 중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후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천하게 도왔구나. 그 집에서 막 산사태가 나가지고 떠나오는 지역인데 그 동네 그 집안에 개가 막 짖어가지고 주무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네.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 자기 물이 차오르니까. 가족 이렇게 네. 옮기자마자 바로 어. 그 집을 이렇게 덮친 그런 경우도 있고.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 또 나눔과 기부 실천하기 위해서 남원 찾은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고맙게도. 예, 한참 예. 더울 때 또 막 일하기 또 환경이 아주 안 좋은데 참 그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큰 힘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래도 아직도 우리 세상이 이렇게 이웃과 살만하구나. 더불어서 예. 남을 배려해주고 함께 하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다.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지금까지 연인으로 볼 때는 한 2,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뭐 전국 각지에서 오셨죠. 뭐 저 수원이라든지 경기도 광명, 네. 또 대구, 뭐 전라북도 도내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와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피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이 엿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총리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 오시고 이제 그 이후에 각 부처의 장관, 차관, 뭐 실무 국과장 다 왔는데 그분들이 그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현장을 목도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르다.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좀 어떤 위로를 주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셨잖아요. 이제 지금 민주당의 그 대표 후보자들 비롯해서 최고위원 후보자들 국회의원도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 한 대여섯 시간을 봉사를 하는데 예.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땀 흘리면서. 그러면 또 이렇게 야당에서 예. 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이 30분이 넘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네. 뭐 열심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 오셨을 때 같이 이렇게 언론인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안 할 수 없었겠지만은 예. 그래서 참 도움도 되고 또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되는 것도 과거에 비하면은 이제 나중에 피해 조사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각 부처별로 다 따져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보고받고 선포를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빠르게 뭐 한 4, 5일 만에 이렇게 예.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결정이 되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에게 좀 한 가지 희망을 이렇게 주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 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지금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뭐 집 같은 경우 물이 다 찼다고 하면 시장님 말씀처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 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우선 그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면 크게는 그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피해를 지켜야 할 때도 공공시설, 가령 이제 하천이나 도로라든지 산사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공공시설 잡게 하고 개인들이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는 민간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 거기에서는 이제 최소한 의연금, 구호금 그것도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제도가 그 2005년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만들었을 때의 그런 내용이 매뉴얼이 지금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한 가구당 침수 피해 그 지원금이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100만 원이 뭐 그분들에게 어떤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서 공공시설도 그렇고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예. 조금은 그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야간 그 정치권에서도 또 그 중앙부처에서도 그 점을 조금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2배로 올렸다고 올린 것이 이제 100만 원 구호금을 준 것을 200만 원 주고 이제 그다음에 개인들한테는 주는 것은 역시 그 간접적으로 이제 저리 융자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세 공과금을 감면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것. 뭐 이제 이런 정도의 혜택이 있고 아, 네.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예. 이번에 피해를 보니까 한 전체 볼 때 650억 정도가 피해액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650억이 큰 피해액이지만은 실제 피해는 그보다 예.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피해액을 한정할 때 그 단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도로 1m에 얼마, 하천 1m에 얼마 이렇게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상황에 맞는 피해는 나오지 못했는데 대신 이제 그걸 이제 복구를 하는 복구 계획에서 그게 반영이 되는데 현재까지 복구비가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1,7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시설물별로 그 약간의 지원하는 요율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70% 이상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시가 또 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턱없이 어쨌든 부족하겠죠. 농가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작물 재해. 예. 가입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그걸 많이들도 유도를 하는데 실제 예.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절반 좀 못 미치더라고요. 한 40%에 45% 정도밖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농작물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이제 손해본액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보전해주는 그런 방식이고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재난 지역에서 줄 수 있는 것이 그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예. 그걸 이제 그 중에 일정 요율을 아마 그 부분은 실제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해서 아마 큰 위로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예. 그다음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기준은 농작물이 얼마를 피해를 입었던 간에 그 단위 면적별로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농약대 또는 다시 이제 대파를 할 때 대파 비용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지금 시에서도 이번에 피해를 이제 복구하면서 예. 원상 회복을 하면서 가장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국민들이나 주민들께서는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가 됐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조금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네. 막상 현재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서로 체감하는 게 다르니까. 예,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1일부터는 이제 재난안전기금 또 10만 원씩. 예. 예. 저희가 지난 이제 5월에 국가에서 국가 이제 재난 지원금을 줄 때 그때 미리 이제 준비를 했다가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번에는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하고 또 얼마간 있다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9월 달 때도 이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은 더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기간을 좀 이렇게 유예했다가 9월부터 줘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예. 시의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역시 이제 코로나도 뭐 지금 더 창궐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더구나 이제 홍수 피해까지 입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8월 31일부터 12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액 한 10일입니다. 100억 가까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인구가 이제 8만 1천여 명이기 때문에 예, 예. 이제 8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번에 이제 조금 나눠줄 때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코로나나 그런 걸 때 서한문을 보내면서 거기에 간단한 신청서를 동봉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에다 이제 이름하고 주민등록 이런 정도만 기재를 하게 되면 읍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바로 그 저희 지역 그 사랑 상품권으로 예.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줄 계획입니다. 조금이나마 남원 시민들이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원 시정 관련돼서도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우리 이완주 시장님 같은 경우는 뼛속까지 남원인이다. 남원에서 태어나서 남원을 또 사랑하는 분이다. 제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삼선이잖아요. 어떤 점 때문에 삼선의 비결이 뭔가 좀 궁금합니다. 예. 남원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는지. 글쎄요. 비결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민들께서 그렇게 봐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이고요.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또 편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걸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나 또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뭐 예. 정치적인 그런 역량도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다가가는 것이고 그 시민들에게 내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두 번은 거짓으로 또 한두 번은 이렇게 그런 걸 속일 수는 있지만은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는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명언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항상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을 이렇게 하면서도 잘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잘해달라 해야 된다 이런 기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단체장 임기가 되게 4년이기 때문에 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4년에 그 한 번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단체장의 생각이나 그런 소신 또 자기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내기에는 사실은 좀 짧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게 됩니다. 지속 사업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길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 4년마다 이렇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또 뭐 어떤 정치이든지 그런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측면도 있어서 뭐 제도가 이제 그러긴 합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일을 하고 또 할 만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을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제일 잘 해놓았다고 하는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그 임기 동안에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남원 시민이 인정할 만한.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남원 시민들은 예. 크게 갖고 있는 것이 남원 관광 발전에 대한 그런 염원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근데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시화시키지는데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남원 시내 광활로원 주변에 시내 관광 벨트화하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산악 자원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뭐 친환경 전기열차라든지 백두대간에 관광 벨트화 시키는 거라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역시 관광에 대한 사업은 그 공공에서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는 재정 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 사람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돈 쓰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남원시의 민간 부분에 관광 투자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내에다가 그 요즘에 유행하는 지브와이어라든지 뭐 모노레일을 투자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굴지에 이제 건설사들이 383억을 투자를 하게 되었고 또 인근 대산면 지역에 있는 그 골프장에 있는 그 드래곤 레이크 그 지역에다가 그 30만 평의
한 1,900 정도 들여서 예. 민간 투자 계획이 있고 또 나머지 양림단지 그 관광지 안에 있는 젊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어린이라든지 부부를 위해서는 그 아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미니 펫 그런 동물원도 만들고 또 식물원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투자도 한 50여억 원이 이렇게 이미 계약이 돼서 관광 부분에 이런 민간 투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민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업성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했을 때 앞으로 장래에 그런 경제적인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타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긍정적인 신호를 봐드리고 또 그런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행정적인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크신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그런 우리의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오면 그런 기회를 놓치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이런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어차피 뭐 대기업이 오지 않는 한 인구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유동인구라도 관광을 통해서 나무를 네. 찾는 분들이 늘어난 건 좋은데 군데군데 뭐 예촌마을도 그렇고 예촌도 그렇고 볼거리 컨텐츠 확보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춘향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춘향이 우리한테 소중한 자산이지만은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다른 걸 시도하지 네. 않는다면 그것도 예. 현명하지 못한 일일 테니까요. 네. 한때는 그 화장품 산업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화장품 산업 진척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화장품 산업은 우리가 남원이 그래도 그 일반 제조업 중에서 해볼 수 있는 유망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화장품 사업이 그 순수한 제조업으로 볼 수 없는 화장품의 그 이미지와도 결부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도 하고 네. 또 뭐 국내적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우리 한류의 영향으로 볼 때 가장 우리 한국 화장품 기업이 연간 10% 정도 성장을 해오고 있는 데다가 네. 남원이 그 지리산이라는 천연 그 화장품의 원료가 요즘에는 그 어떤 화학 제품이 아니고 천연에서 얻을 수 맞아요. 있는 예.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남원의 지리산이 그 1,500여 종의 그런 식물의 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지난 몇 년 동안 나름대로 또 허브 산업을 이렇게 육성한 그런 기반이 있어서 그 벌크 사업 큰 부피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남원이 지리산이라는 청정한 남원의 이미지가 결부시키고 그런 원료를 춘향의 이미지도 좀 넣고 그렇습니다. 예,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네. 해볼 만하다 해서 이제 준비를 했던 게 지금 이제 마무리 결실기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첫째는 네. 이제 그 노암동에 있는 적은 그 농공단지에다가 화장품 집적화 단지를 저희가 구성해서 예. 그걸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화장품 지원 센터. 사실 이 공무원들이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는 전문적인 그런 영역도 있고 그래서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화장품도 역시 그 생산 시설을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춰서 만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시가 화장품 생산 지원 시설 이제 앞으로 화장품 수출을 하려고 하면 그런 엄격한 시설을 갖춰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시설도 만들어 놓고 원료 생산 시설도 저희가 이제 완공을 시켜 놓고 있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한 28개 정도의 기업이 지금 와서 시작을 하고 아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마중물 성격이 돼서 클러스터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처럼 또 스튜디오 찾아주셨는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19와도 싸우고 있고 또 침수까지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네. 매우 어려울 때입니다만은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살다 보면 무슨 수가 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고비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남원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들의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효과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생각하고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참아내시고 또 우리의 밝은 내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봐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요즘은 휴대전화에 그 재난 안전 문자만 오더라도 가슴이 철렁한다는 분들 많은데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면서 일상에서 방역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